저는 첫 번째로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동수단에 전기 모터를 부합해서 이러한 전기 롱보드, 전동 롤러스케이트, 외발 전동 스쿠터, 라이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거리 주행이나 출퇴근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 자전거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는 현행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자전거 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온동기 장치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불가하며 일반 도로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온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일반 도로에서 운영 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가 증가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구동 형태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구동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먼저 페달에 모터가 바로 붙어 있는 중앙 구동,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에 모터가 있는 허브 모터 방식, 그리고 안짝 뒤편에 모터가 있는 타이어 마찰 방식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네, 중앙 구동 방식의 장점으로는 기어 변속이 가능해서 장거리 사용에 유리하다는 것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모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고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브 모터의 장점으로는 모터의 힘이 휠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기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마찰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기존 자전거에 간편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단점으로는 비가 왔을 시에 미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마모의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 중에 장거리 사용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중앙구동 방식을 채택하여서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체인에 걸리는 토크나 마력, 그 다음에 프레임에 각각 걸리는 반력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동력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모터, 페달 동시에 구동한 경우와 모터만으로 구동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체인이 전달하는 전달 토크 등을 고려해서 후륜, 전륜 전체에 대해서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고 X축, Y축, 모멘트에 대한 식을 세워서 9개의 식을 구해내게 됐습니다. 이를 케이스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풀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체인이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는 63.91Nm이고 모터만 돌렸을 때는 토크가 40.63Nm가 걸리게 됐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터의 동력을 구해보면 308W가 나왔는데, 무거운 사람이 타거나 오르막길을 가는 경우를 고려해서 350W짜리 모터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바퀴 연결된 축을 설계하였고요. 이 그림은 축의 자유물체도입니다. 지금 프레임이 축을 누르는 외팔 형태를 가정했고, 차짐 설계를 통해서 D는 14.9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강도 설계를 했을 때 저희는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을 이용했고, 그 결과 D는 19.8보다 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축지름을 20mm로 결정하였습니다. 키를 설계함에 있어서 단면 전단 저항 측면을 설계하면은 키에 의한 토크와 축에 의한 토크가 같다고 했을 때 키와 축의 동류제를 사용하고 L은 1.5D라고 했을 때 B는 4분의 1D가 나옵니다. 측면 압축점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키와 축의 토크가 같다고 했을 때 연성제를 묻힌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T가 8분의 1D가 나오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전거 베어링과 같은 경우에는 단을 깊은 홈볼 베어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적 부하 용량과 같은 경우에는 수명 시간과 바퀴의 휠 회전 속도를 고려하여 동적 부하 용량을 계산하면 282kg이 나옵니다. 이에 축지름 20mm를 고려하면 6804가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적 부하 용량 같은 경우에는 6804가 정적 부하 용량이 91kg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용 한계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날로 이용하므로 최고 사용 속도가 1000rp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의 강도 설계면에서는 알루미늄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저희가 안전율을 10으로 잡아서 허용 응력이 29.4MPa로 측정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전거 프레임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3mm지만 저희가 허용아주가 설계아주를 고려하여 두께를 1.5mm로 줄여서 허용아주가 설계아주를 비교한 결과 허용 가능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체인 설계 파트입니다. 먼저 적은 조건을 이용하여 앞서 계산한 토크와 RPM을 이용하여 전달 마력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중 마력은 보하겟을 고용하여 총 1.74 마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용 최고 회전수를 고려하여
피치는 12.70, 호칭번호 40번을 선택하였고 Z가 14일 때 우리가 설정한 허용 안전율 5를 만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축지 흐름을 고려하여 바이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 설계에 나온 표를 이용하여 Z는 18이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비를 고려하여 체인링의 가장 큰 일수는 5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 1은 7단, 체인링은 3단으로 구성하였고 자전거의 체인 길이는 트레일러 풀리를 고려하여 스프라켓 휠의 가장 큰 톱니와 체인링의 가장 큰 톱니를 이어주고 두 개의 피쉬를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름을 구한 후 체인 길이를 구하고 링크수를 구했더니 109개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체인은 호칭번호 40번에 리얼 체인링 109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설계해보았는데 저희는 제동력이 우수하고 설치가 쉬운 V브레이크를 설계했습니다. 자전거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한 후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유뭉체도를 그려보았고 각각의 10을 세운 후에 풀어본 결과 제동폭과 32.5Nm가 필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설계함에 있어서 프린을 정면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작동 모습, 브레이크 조작 핸들에 대해서 자유뭉체도를 그려보고 그에 대해서 모멘트 감정식을 써서 10을 구해냈습니다. 이때 성인 남성의 악력이 35kg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10kg 힘을 쓰인다고 가정을 했고 제동 압력이 일정하다고 또 가정을 했을 때 유효 만지름 의식에 따라서 0.3km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제동 토크와 비교했을 때 마찰 계수가 0.24가 나오게 됐고 내리막길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0.3을 써줬습니다. 금속의 합성공으로 압축된 성면을 마찰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마찰 계수나 허용 압력 측면에서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컬링 섹션과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플러스 시키면 L만큼의 길이를 이용해서 너트와 너트가 만나게 되면 고정이 되면서 스프링 밀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델타 값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계산한 결과 피치는 4mm, 스프링 값은 1.46로 계산할 수 있고 하중은 14.6kg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일어나는가를 계산했더니 자국이 발생하지 않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홀 스프링 도로 진동수와 같은 경우에는 907Hz가 나왔고 터징을 방지하기 위한 진동수는 70Hz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 스프링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들을 설계하였습니다. 핸들을 설계할 때 여러 대를 조사한 결과 핸들의 길이는 600mm라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손잡이의 중심에 7.5kg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설계했습니다. 중공축으로 설계했고 그 람다는 0.8로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강성 강도를 계산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외경은 32mm, 내경은 25.6mm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전거에 사용되는 나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사를 적용시켰고요. 사용되는 곳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였습니다.